자, 이번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어를 이제 들어가 볼 텐데, 먼저 1차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자고. 자, 먼저 다항함수란 말. y는 fx에서 이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우리는 이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하겠다. 이때 fx가 1차이면 1차 함수라 부를 거고, 2차이면 2차 함수라 부르고, 3차면 3차 함수라 부르겠다 그런 거야. 만약 fx가 상수라면 우리는 y는 c라고 쓸 것이고 c는 상수, 이런 형태의 함수는 우리가 상수함수라 부를 텐데 얘도 다항함수야. 그 중에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 형태일 텐데 이때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이었지. 그리고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직선의 모양은 a가 0보다 클 땐 오른쪽 위로 가고 a가 0보다 작을 땐 오른쪽 아래로 가는 형태가 됐었지. 오케이? 그리고 만약 a가 0이면 y는 b 상수함수지. 그때는 이렇게 되겠다. y는 b. 자, 105번 문제 가보자. 다음 함수 중 x에 대한 다항함수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 표시하시오라고 했지. 자, 다항함수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게 다항함수일 텐데, 그럼 다항식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다항식은 숫자 또는 숫자, 아니면 숫자 또는 문자, 아니면 문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래서 x제곱, 얘는 x 곱하기 x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4번 봐봐. 4x분의 1. 얘는 지금 나누기로 한 거지. 그치? 이게 나누기로 표현된 건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게 정의야. 알겠어? 그래서 항상 곱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다항식이 된다. 106번. 각 범위에서 1차 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그래프를 사분면을 구하라고 했지. 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면 a 0보다 크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 그래프일 텐데 y좌편 0보다 커야겠고, 얘는 y좌편 음수이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겠고, 3번은 음수면서 양수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겠고, 4번은 이렇게 y좌편 음수면서 내려가야겠지. 됐어? 그래서 굳이 사분면을 얘기한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1, 2, 3, 4분면을 지나고 있지. 그래서 얘는 1, 2, 3, 4분면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107번. 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리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야겠지. y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그 상태에서 1번 AB는 음수고 BC도 음수래. 그 얘기는 A랑 C는 부호가 같고 B랑은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B분의 A는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합치면 양수지. 또 B분의 C도 음수지. 근데 앞에 빼기 있으니까 합치면 양수지. 그러면 기울기도 양수고 y좌표 양수인 1차 함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2번 AB 0보다 크고 C는 0이라고 했지. 그러면 일단 똑같이 y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텐데, 일단
c가 0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y좌표는 사라지고 이렇게만 되겠고, 근데 아까 b분의 a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양수가 되겠고, 기울기 양수이면서 y좌표는 0인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1사분면하고 3사분면만 지나고 있겠지. 개념 체크.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고 y좌표는 b다. 그래서 a가 양수면 오른쪽 위, 음수면 오른쪽 아래, 그리고 a가 0이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이 내용은 실제 문제풀이는 고등수학 하에 가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명도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 가서 할 거야. 그러면 지금은 그냥 공식만 한번 외워보자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이렇다. 근데 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야. 오케이? 1번 y는 절대값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여기 절대값이 f 전체에 주어졌을 땐 y는 fx 그냥 그리고 0보다 큰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y가 음수인 부분만 x축에 대해서 대칭 놓으시겠다. 그런 거야. 일단 문제 풀면서 보자고. 두 번째, 이번엔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 y는 fx 그래프 중에서 0보다 큰 부분만 그리고 그 다음에 y축 대칭해서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야. 자, 3번. y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엔 y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리고 x축 대칭해서 그래프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야. 4번. y와 x의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그릴 거냐? 그러면 둘 다 0보다 큰 부분을 그리고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 한번 하고 원점 대칭 한번 하면 그럼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된대. 자, 한번 연습하자. 자, 109분의 1번. 지금 fx 전체 절대값이 있지. 그럴 때는 이 원래 그래프에 y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리라고.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0보다 작은 부분은 대칭 이동해서 올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다. 2번. 이번에 x에만 절대값 있을 때 어떻게 그리냐? 그때는 x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리라고. 그리고서는 나머지는 y축 대칭해서 그려라라는 거. 3번. y 절대값에서 어떻게 하냐? 이때는 y 0보다 큰 부분을 그려. 그 다음에 얘는 x축 대칭을 시켜야 돼. 이렇게. 자, 4번.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큰 부분만 그려.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y축 대칭 한번 하고 또 x축 대칭 한번 하고 또 그리고 원점 대칭 한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자, 110번. 다음 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어. 1번을 보면 y는 x 빼기 1에서 x 빼기 1이 fx인 형태야. 그래서 지금 이 식은 y는 절대값 fx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일단 y는 x 빼기 1을 그래프를 그리겠지. 그래서 쟤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절대값이 여기 전체에 붙어 있으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겨놓고
아랫부분은 X축 대칭시켜서 올려야겠지.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프가 요 Y는 절대값 X 빼기 1의 그래프를 의미하겠다라는 거야. 이번에 2번 봐보자. 2번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이야기하고 있겠지. 얘는 잠깐 우리가 gx라고 써보자고. fx는 딴 거였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형태는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거지. 즉 y는 g의 절대값 x를 이야기하는 거지. 즉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바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봐야겠고, 그 상태에서 절대값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려고, 그 다음 뭐야? y 대칭 시켜야겠지?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 그린 연습만 너네가 해보고,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배워볼 거야. 실제 문제로는 거의 안 나와. 여기 상에서는. 자, 넘어가자 이제. 개념 체크 111번. 자, 고등수학 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하에서는 우리가 배울 거니까 그냥 미리 한번 공식 한번 외워본다 생각하고, 여기는 빈칸들 다시 한번 너네가 외우면서 체크를 해봐.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2차 함수. 자, 일단 2차 함수를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 형태로 우리가 식을 변형했다면, 이 식은 y는 ax 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이다 라는 거지. 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지. 그리고 이때 꼭점 좌표는 m, n이고 추계 방정식은 x는 m이다 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만약 2차 함수를 이렇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준다면 우리는 이 식을 이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변형하겠지. 그래서 똑같이 그 다음 해석은 얘처럼 해주는 거지. 자,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좀 외우자. 바로 추계방정식. 얘는 이걸 0으로 하는 x값, 즉 이걸 0으로 하는 x값이 추계방정식이었잖아. 그 원리에 의해서 구해지는 건데, 요 추계방정식은 되게 중요해. 2차 함수에서. 왜냐면 꼭지점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은 한번 외워놓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요게 바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프의 추계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는 거. 112번. 다음 주어진 2차 함수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 라고 했어. 1번 완전 요구를 변형하래. 그러면 y는 하고 2로 묶지. 그럼 x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이렇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 상태에서 이 2에 대한 절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주고 다시 빼기 1을 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앞에 3개는 가로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뒤에 건 분배해서 뒤로 빼야겠지.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지? 자, 115번으로 가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점과 추계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이 식 딱 보니까 꼭점은 0,-3이지. 그리고 추계 방정식은 x는 0이 되겠지.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라 했잖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꼭점을 찍어야겠지. 그래서 0,-3 점을 찍어 놓고 그 다음 최고창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야겠지. 그래서 그 다음 아래로 볼록하게 그냥 그리면 돼. 굳이 어떤 특정 점을 지난다 이렇게 열심히 그릴 필요는 없어. 알겠어? 자, 117번.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점이 주어진 사분면 위에 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식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꼭지점은 a,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 근데 이 꼭지점이 4사분면에 있고 싶대. 4사분면이라는 건 x값은 0보다 크고 y값은 0보다 작은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y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식 정리해주면 a가 2분의 3보다 크다가 나왔고, 이 기억하고 디귿은 동시에 만족해야겠지.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해보면 0보다 큰 거는 이 부분을 뜻하고 2분의 3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을 뜻하니까 겹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a는 2분의 3보다 크다를 답으로 적어줘야겠다. 자, 118번.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피를 지난다. 이때 점피가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면 상수 m의 값은 무엇이냐 라고 했어.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결국엔 뭐야?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지. 자, m에 대한 항등식이면 무조건 이 식을 m에 대하여 정리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m에 대해 정리한 것이 바로 이건 거지. 됐어? 그러고 나면 이 m의 앞에 있는 개수 0이 돼야 되고 또 이 뒤에 있는 상수항도 0이 돼야겠지. 여기까지가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지. 됐어? 그러니까 x는 2가 나왔고 x에 2를 대입해 보니까 y는 4가 돼서 이 점 p는 2,4라는 거야. 자, 근데 이것이 2차 함수 꼭점이니까 y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겠고, 이 식을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 되겠고, 이것이 이 식과 똑같은 거니까 m은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 응.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얘기는 추계 방정식이 2라는 거지. 됐어? 근데 여기서 추계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것이 2랑 똑같아야겠다는 거지. 그럼 m이 얼마야? 마이너스 4라고 바로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지금 수력통제에 나와 있는 풀이보다 이 풀이가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 추계 방정식을 이용하는 풀이는 정말 중요해. 알겠어? 꼭 기억해. 이렇게 연습해 너희는. 자, 기hem 체크 119번. 이차 함수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의 그래프는 y는 ax 제곱 그래프를 x축방으로 n만큼 y축방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이다. 이때 꼭지점 좌표는 m, n이 되겠고 추계 방정식은 x는 m이 되겠다. 이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 y는 a 이건데 얘는 x 더하기
마이너스 2a분의 b, 아니다, 여기는 그냥 2a분의 b, 얘 제곱 되겠고, 결국엔 얘는 y는 a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b만큼 평이동한 것이 되겠고, 그 결과 꼭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이 마이너스 2분의 b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자, 이번엔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식 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거든. 첫 번째로 꼭점 좌표를 줬을 때, 그때는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을 이용하면 돼. 두 번째, x축과의 두 교점 pq를 줬을 때, 이때는 y는 a의 x 빼기 p, x 빼기 q로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냥 세 점을 줬을 때, 그때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세 점을 대입하면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 나오니까 연립해주면 답이 나올 거야.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고, 4번은 1번과 똑같은 내용이야. 추계방정식이 x는 m이라고 했으면 여기 꼭점 좌표 x는 m을 준 거지. 그래서 이 원래 식에다가 m 값을 대입하고, 이 경우에는 모르는 미지수 몇 개 있겠어? 2개 있겠지. 그러면 얘는 점 2개를 더 알려줄 거야. 지나는 점을. 자,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보자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의 식을 어떤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꼭점 좌표 3,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y는 a의 x 빼기 3의 제곱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제 모르는 거 a니까 이때 이 이참수가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1을 대입해보면 2는 a의 2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a는 3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y는 3의 x 빼기 3의 제곱 빼기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알겠어? 2번은 x축과 만나는 점을 준 거지.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빼기 1, 0, 3, 0이니까 우리는 2차 함수식을 y는 a의 x 플러스 1, x 빼기 3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지. 그럼 모르는 미지수가 a가 있으니까 이 점 이제 대입해주면 빼기 6은 a의 2 더하기 1, 2 빼기 3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가 2가 나오겠지. 그래서 다시 2를 대입하니까 y는 2에 x 더하기 1, x 빼기 3이 되겠고, 정답은 이 식을 전개해 줘야겠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6이 답이 되겠다. 됐어? 자, 이번에 3번. 세 점을 줬어. 세 점을 줬을 때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펴겠다는 거야. 이때 대입을 할 때 요 점 항상 주거든. 0,4 같은 점을 요걸 먼저 대입하는 게 좋아. 0,4를 먼저 대입해보면 4는 c 이렇게 되겠지. c가 한 방에 나오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1,4, 2,6도 대입해보면 4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6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그 C값은 4가 나왔으니까 이 식을 정리해보면 a 더하기 b는 0이고 또 4a 더하기 2b는 2가 되겠지. 그럼 연립해서 풀어주면 2a는
2가 나오겠고, 그럼 a가 1이 나오겠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5번.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우리는 y는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n이라고 식을 쓸 수 있겠지. 됐어? 이제 모르는 미지수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점 몇 개를 알려준 거야? 두 개를 알려준 거지. 각각을 대입해보면 2는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4a 더하기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는 1 대입해보니까 16a 더하기 n이 되겠다. 연립해보면 12a가 12니까 a는 1이 나왔고, a가 1이면 n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2가 답이 되겠지. 자, 기행 체크. 꼭지점 좌표가 m,m이 주어지면 이차함수 y는 a에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을 이용한다. 만약 x축과의 두 교점 pq가 주어지면 y는 a에 x 빼기 p, x 빼기 q 이렇게 고백골로 표현되는 거 이용하고, 그냥 세 점이 주어지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세 점 대입하면 되겠고, 축의 방정식이 x는 m이면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의 꼴을 이용하면 되겠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계수의 부호 결정.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면 a는 0보다 크고 위로 볼록하면 0보다 작고, 그리고 대칭축은 우리 공식 외웠잖아. 그래서 대칭축은 그냥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거 이용하면 돼. 문제 풀면 알 거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4번.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x축보다 위면 c 0보다 크다, 아래면 c 0보다 작다. 자,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자고. 자, 122번.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bc의 부호를 결정하라라고 했어. 자, 일단 a는 0보다 크겠지.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리고 x축 교점 여기 있지. 그러면 c도 0보다 클 거야. 여기까지 쉽지. 이제 b가 문제거든. 근데 자, 여기 이차함수는 어떤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거든. 바로 얘를 우리가 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축이 마이너스 2분의 b에 의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축이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근데 a는 양수라고 있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b가 바로 양수가 돼야지 음수가 나오겠지. 그치? b랑 a 다 양수 돼야 앞에 빼기 때문에 음수 나올 거란 말이야. 즉 b가 양수라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나머지 너네 해보고. 자, 기햄체크 124.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면 a는 0보다 크고 위로 볼록하면 0보다 작다. 2번, 3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칭축 구해라.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3번, 4번.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가 위쪽이면 0보다 크고 아래쪽이면 0보다 작을 거다. 됐지? 자, 이번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배울 텐데, 지금 이 개념은 읽어봤자 약간 어렵거든. 추상적이야.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러 올게. 자, 문제를 가보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 125번 문제 풀어볼 거야.
자, 우리가 뭔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운 건 아직은 없어, 현재까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보자고. 자, 125번.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x축이라는 건 이런 점들을 의미할 텐데, 이 점들은 특징이 다 y가 얼마야? 0인 점들이지. 그러니까 너네는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이 y에다 얼마를 넣겠어? 0을 넣겠지. 그 순간 2x제곱 빼기 6x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생겼지. 그치?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x값은 0하고 3 나오겠지. 그럼 요게 이 x축과 교점의 x좌표다라는 거야. 이것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다라는 거지. 즉 뭐가? 2차 방정식의 근이. 알겠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근을 풀면 그게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 x좌표다라는 거야. 오, 그래? 한 번 더 해볼게. 2번. 역시 x축과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 얼마 넣겠어? 0 넣겠지.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빼기 1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생기겠고, 얘 풀어보면 x 빼기 5 x 플러스 2는 0이 되겠고, 그럼 x값이 5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게 x축과 교점 x좌표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교점이 5,0이고 빼기 2,0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빼기 2,0하고 5,0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됐어? 그럼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되는 형태인 거지. 자, 그러면 개념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는지.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x좌표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이다 라는 거야. 당연하지. x축과 교점이었으니까 y에 0을 대입해야 되겠고, 여기에 y 0을 대입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세워질 거란 말이야. 걔를 풀어줘야 답이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 근이 몇 개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판별식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판별식 결과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생길 것이고, 0이면 교점이 1개 생길 것이고, 음수면 교점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교점이 2개 생기는 2차 함수 그래프는 이거야. 그치? 이거 말고 다른 그림 있어? 없잖아. 또 교점이 1개인 그래프는 이거야.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게,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이거 전부라고. 교점이 없으려면 그래프는 이 형태야.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이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야. 개형이라는 건 어떤 그 대충 그린 거야. 오케이? 그냥 이런 형태를 띌 것이다라고 간략하게 그린 게 개형인데, 이 개형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x축과 교점을 구하려면 뭘 봐야 돼? 바로 판별식을 봐야겠지. 결국엔 판별식을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때 이 판별식은 방정식에서 쓰는 개념이고 그래프는 함수에 쓰는 개념이지. 지금 이 장면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야.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이 방정식과 함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기를 원해. 어쨌든 그 중에 한 내용이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알아보자고. 자, 126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x를 구하시오라고 했지. 그러면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의 방정식을 풀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관찰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1제곱 빼기 4ac 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나오지. 그럼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교점이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해지면 여기서 바로 1로 넘어가는 게 우리 목적인 거지. 즉 2번은 그냥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b가 짝수지. 그러면은 4분의 1을 써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a c 하니까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러면 이거 교점 한 개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3번도 이제 뭐 멀리까지 적게 쓸 필요 없겠지. 그냥 바로 판별식 교점 구하라고 개수? 그래? 그러면은 판별식 보자. 그래서 1 빼기 4 a c 하면 9가 나오겠지. 0보다 어때? 크지? 그러면 교점이 2개겠다. 이런 식으로 풀겠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것 핵심은 결국엔 교점이 연결하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겠고 즉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다라고 순식간에 그리겠다는 거야. 바로 개형이 되는 거지. 2번은 교점이 한 개라고?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생기겠네? 라고 하겠다는 거지. 얘는 교점이 2개라고? 근데 최고차항 양수니까 그럼 이렇게 생기겠네? 라고 바로 그리겠다는 거지. 음수였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는 게 진짜 핵심인 거야. 여기까지 알아야 완벽히 배웠다고 할 수 있어. 여기서 원하는 개념을. 자, 127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다음과 같은 위치관계에 있을 때 실수 k값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대.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자, 우리 x축과의 교점이 2개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 생겨야겠지. 즉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지. 됐어? 그래서 k가 1보다 작아야겠다라는 거. 2번 접한다 라고 하면 접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접촉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접촉이야? 뚫은 거지. 이게 접촉이야? 안 만났지.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를 우리가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접하려면 교점이 한 개야겠지. 그 얘기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아까는 서로 다른 도식을 가졌어야 되고 즉 판별식이 0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k가 1이 되겠다. 이렇게. 3번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거지. 그 얘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즉 판별식이 음수가 나와야겠고 그러면 k가 1보다 커야겠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130번.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d가 다음과 같을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2차 방정식이 두근을 pq라고 해보면, 그러면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p 더하기 q와 pq의 값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거든. 요 길이가 2루트 5라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q 빼기 p가 2루트 5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p랑 q랑 누가 큰지 모르겠지.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 이용하면 실수 없이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p 빼기 q의 절대값을 취하면 p가 크든 q가 크든 상관없이 거리가 나올 거고, 그래서 절대값 p 빼기 q는 2루트 5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양변을 제곱해보면 절대값 제곱은 절대값 사라지겠고, 우변 제곱해보면 20이 되겠고, 그러면 이 p 빼기 q의 제곱은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4pq라고 바꿀 수 있겠고,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20, 20을 적은 다음에, 아까 기억에서 p 더하기 q가 k였고 pq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대입해보면 k제곱은 4가 되겠고, k는 뿔마 2가 되는데, 그리고 0보다 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다. 개념 체크 132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지금 두 번째는 x축과 교점이 한 개지. 얘는 없고, 교점이 한 개 나오려면 판별식 0이 돼야겠고, 없으려면 판별식 음수가 되겠다는 거지. 근데 이건 빈칸 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다 알아야 돼. 전체가 싹 다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야. 여기 두 개는 뭐야? 함수지. 그리고 이건 뭐야? 방정식이지. 그래서 함수랑 방정식이 만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지. 알겠어? 너무 중요한 거야. 이번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거든. 그래서 얘도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개념 정리하러 와보자. 133번. 다음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앞에 건 2차 함수고 뒤에 거는 1차 함수지. 근데 결국엔 연립을 해야 되거든.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 y 똑같으니까 서로 y 자리에다가 각각의 식을 대입해 보면 결국에는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과 빼기 x 더하기 5가 서로 같아지는 거지. 그치? 이걸 같을 때 x값을 구해야 우리가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식 정리해보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는 0이 되겠고, 그럼 x값이 1하고 4가 나오겠다. 이게 교점의 x좌표다라는 거야. 이거를 좀 개념화 시키기 위해서 좀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얘를 fx라고 쓰고 얘를 gx라고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그러면 y는 fx와 y는 gx라는 어떤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지. 그 다음 행동은 뭐야? fx랑 gx를 같다고 놓고 해를 구하면 되지. 이게 그 교점 x좌표 어때? 똑같은 거지.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바로 뭐야? 함수지. 여기까지는 뭐야? 함수지. 요건 뭐야 지금? 방정식이지. 역시 얘도 함수와 방정식의 만남이고, 이 개념은 수능에 항상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문제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정말 이거는 별표 100개를 쳐도 무리가 없는 문제인 거지. 개념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y는 fx와 y는 gx라는 어떤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는 fx랑 gx랑 같다고 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개념 꼭 기억하도록 하자. 자, 그 중에 현재 여기서 배우고 싶은 건 fx가 2차 함수고 gx가 1차 함수일 때 이야기인 거고. 자, 개념 정리 한번 해가보자.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직선 y는 mx 더하기 n의 교점을 구해보려면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mx 더하기 n하고 같다고 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겠지. 근데 여기서 mx랑 n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보면 그러면 요 식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풀 거란 말이야. 얘를 풀었을 때 만약 근이 2개 나온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클 것이고, 뭐 근이 2개 나온다면 교점의 x좌표가 2개라는 거지. 그럼 교점의 x좌표가 2개라는 건 교점이 2개였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2개 나온 걸 거 아니야. 즉 교점이 2개일 거다라는 거. 교점이 2개 되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야겠지. 됐어? 그래서 서로 다른 도중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겠고, 만약에 요 2차 방정식에 근이 1개라면 교점이 1개 생기겠지. 그러면 접한다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 접한다가 되겠고, 만약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교점이 없다는 거고 그 얘기는 안 만나겠다라는 거지. 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띠겠다라는 거지. 됐어? 이런 개념이었다. 자, 문제를 더 풀어보면서 개념을 좀 더 익혀보자. 134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일단 2차 함수 y는 fx 있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gx 있지. 그러면 두 개를 서로 같다고 놓자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얘 판별식 구해보면 16 플러스 1이니까 0보다 어때? 크지? 그럼 교점이 몇 개야? 2개겠지.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라는 거지. y는 x제곱 더하기 6x 빼기 5와 y는 빼기 직선이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알겠어? 응. 그래서 역시 얘도 개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야겠지. 자, 그 다음부터 해보자. 일단 두 식을 갖다 놔야겠지.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교점기 쓰고 싶으니까 판별식 써보자고. 판별식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ac 0이 나왔지. 그 얘기는 교점이 몇 개다? 1개다 라는 거지. 즉 접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자, 또 3번 해보자. 두 개씩을 일단 갖다가 놓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판별식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ac 해보면 음수가 나왔지. 그럼 교점이 없겠다. 그치? 얘는 만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자, 이번엔 135번 가보자.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다음과 같은 위치 관계에 있을 때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점 만나고 싶으면 이 두 식을 일단 갖다 놔야겠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1, 2, 3번은 결국엔 판별식 써야 되거든. 그래서 미리 판별식을 정리해 놓자.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c가 되니까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돼서 2 마이너스 k가 바로 판별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서로 다른 두 점 만나고 싶대. 그럼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러면 2 빼기 k가 0보다 커야겠고 k는 2보다 작아야겠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고, 접하고 싶대. 접하려면 판별식 0이 나와야겠지. 그러면 2 빼기 k가 0이 돼야겠고, 그러면 k가 2라는 것이 되겠고, 만나지 않고 싶대. 그럼 판별식 음수 나와야겠지. 그러면 2 빼기 k가 음수가 나와야겠고, 그러면 k가 2보다 크다가 되겠지. 알겠어? 자, 이번엔 139번으로 가보자. 다음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싶대. 그러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려면 교점이 한 개 또는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즉, 이 식을 정리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m은 0이 나올 텐데, 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고, 그러면 4m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고, m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자, 이번에 14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사실 x가 맞아. 이 책이 좀 오류가 좀 있어. 근데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니까 잠깐만 보자고.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8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어떤 특징 알 수 있냐? 바로 기울기 알 수 있어. 그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이 기울기의 곱이 아니 a라고 하자. 여기서 a라고 했네. a라고 하면 그 기울기와 저 마이너스 2분의 1의 곱이 빼기 1이 나오는 특징이 성질이 있어. 요 증명은 저 뒤에 가면은 배울 거고, 일단 이 문제 풀기에 그냥 외워놓자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 a는 플러스 2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갈 말이 이건 거야. 그래서 결국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이 수직인 직선에 접하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이차함수랑 이 직선이 접해야 되는 거고, 둘을 갖다가 놓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겠지. 그래서 b는 3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y는 2x 더하기 3이 되겠다. 이렇게.
141번 문제. 점 P를 지나면서 이 2차 함수와 접하는 걸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써보자. 얘가 일단 2,3을 지나니까 2,3을 대입해서 성립해야겠지. 그럼 이렇게 b 값이 구해질 거고, b 값 다시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이차함수가 접해야 되니까 서로 같다고 식을 세워놓고 왼쪽으로 다 이항을 시킨 다음에 얘의 판별식이 0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a 값이 1이 나왔고, a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 b는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y는 x 더하기 1이 정답이었다. 개념 체크 142번. 2차 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 0보다 커야겠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 0이 돼야겠고,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은 음수가 돼야겠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x좌표를 내가 PQ라고 하면 걔는 요 2차 방정식 fx랑 gx랑 같다고 세운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겠다라는 거지. 뭐 이건 다 알고 있지. 그 밑에 내용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문제 풀로 넘어가 볼게. 자, 앞에서 빨간색 밑줄 친 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나머지 그냥 푸는 거야. 143번.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 x좌표가 다음과 같대. 자, y는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하고 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하고 mx 더하기 n이라고 세운 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인 거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두근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대입보단 근각에서 관계가 편할 때가 많아.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또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계산해주면 m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n은 1 빼기 n이 마이너스 12니까 13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됐어? 응. 네모칸이 왜 이렇게 좁냐? 좁아서 주제가 아닌 줄 알았어. 자, 넘어가 보자. 자, 144번.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대. 자, 일단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이 x좌표니까 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하고 3x 빼기 1을 같다고 세우고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겠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지금 1 빼기 3인 건데, 문제에서 mn 유리수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가 다 뭐인 거야? 유리수인 거란 말이야. 그럼 개수가 모두 유리수면 1 빼기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빼기 루트 3이면 다른 근 답이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 앞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배웠지. 그래서 이제 두 근을 나왔으니까 이제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이제 m하고 n 값 구해주면 된다. 자, 이번엔 145번.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1번 fx는 4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일단 2차 함수니까 fx는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얘하고 x축과 교점의 x좌표는 바로 이 방정식이 근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빼기 1하고 2인 거지. 그래서 빼기 1하고 2를 더하면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1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fx는 4의 두근을 합구하라고 했지. fx는 4라는 방정식에서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대입을 하고 4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러한 방정식이 생기겠지. 자, 이제 두근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묻는 것이고 마이너스 a분의 b는 아까 1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1번의 답은 1이 되겠다. 이번엔 3번 해볼게. 역시 내가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것이고 얘랑 x축과 교점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니까 얘를 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근이 빼기 1하고 2가 되겠고 이때 두근의 곱을 구해보면 a분의 c가 되어서 우리는 a분의 c는 일단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fx는 ex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x제곱 fx 대신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대입하고 2x 이항하면 ax제곱 더하기 b 빼기 2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기겠지. 이때 얘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고 a분의 c는 아까 위에서 구했지.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146번. 얘는 진짜 없어졌어. 못 썼는데 지금 이 책은 안 없애놓은 거거든. 얘는 지금 풀 수 없어. 얘를 풀려면 저 뒤에 있는 거 배워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진짜 X.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자, 넘어가자. 자, 147번. 개연 체크. fx 그래프와 gx의 교점의 x좌표가 pq이면 우리는 fx랑 gx랑 같다고 세우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pq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결국엔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는 문제야. 오케이? 근데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푸는 거냐?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에서 y 값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에 있는 점 중에서 y 값이 가장 큰 점의 y 값을 우리는 최대라고 할 거고 그래프에서 y 값이 가장 작은 점의 y 좌표지 y 값을 최소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 점들이 있지. 그래프 위에 점이 그지? 그 중에서 y값이 제일 작은 점은 누구야? 바로 이 점이지. 그래서 그때 그 점의 y좌표 y값을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 q가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최대값은 지금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커지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이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일 때 y값이 제일 크지. 그래서 그때가 최대값이 되겠고 얘는 오히려 최소값이 없다가 되겠다는 거지. 됐어? 자, 148번.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과 그때 x값을 구하라고 했지. 자, 최소 최소는 무조건 뭐 해라? 그래프 그려라.
자, 그래프를 그릴 텐데 그래프를 굳이 X축, Y축 다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그려놓고 꼭지점만 체크해주면 돼. 이차 함수는 X축, Y축 오히려 그리면 불편해. 꼭지점을 체크해주자고. 꼭지점이 3,2지. 자, 그러면 딱 보자마자 뭐야? 이때가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최소는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최대값은 없다가 되겠고, 그리고 그때 x값은 3일 때인 거지. 그래서 x가 3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주면 되겠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2번 또 해볼게. 역시 뭘 해야 된다? 그래프 그려야 된다. 자,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3,0인 상태지.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0이 되겠고 최소값은 없고 그때 x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0이 되겠고 얘는 최소값은 없다가 되겠다. 됐어? (149번) 최대 최소란 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래프. 그럼 이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릴 거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데, 즉 얘는 1,b가 꼭지점이 된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우리 이차함수는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란 말이야. 그러면 a가 나오겠지. 여기가 x 이퀄 a라고. 그럼 a는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b를 구하는 건데 b는 x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이잖아. 그런데 a는 1이니까 a가 1이니까 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되겠고, f1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5 해서 6이 되겠지. 그것이 b값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a값하고 b값을 구해준 거야. 자, 2번. 얘는 x 이퀄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인 거지. 그래프를 그렸더니 결국에 뭘 준 거야? 꼭점을 준 거지. 꼭점 주고 점 주고서 2차 함수 씻고라는 거지. 그치? 응, 앞에서 배웠지. 꼭점이 마이너스 1,4니까 y는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겠고, 여기다가 이제 1,0 대입하면 a값 구해지겠지. 됐어? 응. 앞에 연습했으니까 넘어가자. 개념 체크 150번. 이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최소는 무조건 뭐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 이번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 최소치수를 물어봤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최소치수를 물어본다면 그럼 알파일 때가 제일 크고 p일 때가 제일 작겠지. 또 만약에 이런 그래프에서 알파 베타가 이런 보관일 때 이 사이에서 최소치수 물어본다면 베타일 때 제일 크고 알파일 때 제일 작겠지. 그래서 역시 최소치수는 무조건 뭐 해봐야겠다?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제한된 범위든 뭐든 함수의 최소는 무조건 뭐 한다? 그래프를 그려본다. 근데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일부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일부만 그려지는 거야. 이 부분은 그래프가 없는 거야. 됐어? 응. 즉 지금 요 그래프 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지. 이때가 최대고 이때가 최소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자. 자,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이차함수의 최저치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10,200이 꼭지점인 그러한 이차함수가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범위만 그려야 돼? 0과 20 사이만 그려야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 밑에는 없는 거야. 여기는 없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겠지. 그래서 최소는 0이 되겠고 최대는 여기 200이 되겠다. 그래서 x가 10일 때 최대값 200이 나오겠다. 그리고 x가 0하고 20일 땐 최소값 0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자, 함수의 최소는 무조건 뭐만 하면 된다?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 이 그래프만 꼭 기억하도록 해. 그래서 함수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래프 안 그리고 있어. 큰일 난다잉. 혼나는 거야. 자, 3번 해볼게. 그래프 그려야겠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대칭축을 이용하면 그래프를 좀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어. 대칭축은 지금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 가운데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때 문제에서 x값은 0과 1 사이 범위만 그리라고 했지. 그러면 이쯤에 x 이퀄 0이 있을 거고 이쯤에 x 이퀄 1이 있겠지. 즉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완제곱으로 그리는 것도 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칭축 이용하면 좀 더 빠른 게 있으니까 대칭축으로 그리는 거 연습 한번 해봐봐. 결국에는 최대값은 여기지. 즉 x가 1일 때 최대값 8이 나오겠고 최소값은 여기 있지. x가 0일 때 최소값 1이 나오겠다. 이렇게 주면 되겠다는 거지. 자, 152번. x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라고 했어. 얘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는 이야기지. x가 뭐 이렇다는 거. 그때 1번 fx의 최소값이 2이면 fx의 최소값은 얼마냐 라고 했어.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겠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fx는 아래를 블록하면서 대칭축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k 빼기 1인 상황이지. 근데 이 그래프 중에 빼기 2부터 2까지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쯤이 빼기 2일 거고 이쯤이 2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왜냐면 대칭축이 x 이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가 더 가깝지.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하고 2는 머니까 더 높이 올라갈 거야. 그렇겠지. 일단 이런 그래프 그려질 거고
그때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요거지. k 빼기 1이지. 그래서 k 빼기 1이 2가 되는 거니까 k는 3이 되겠고, 그러면 2차 함수가 구워지겠고, 그 다음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알겠지만 최대값은 얼마였어? x가 2일 때였지. 그때 제일 높지. 그래서 2일 때 최대값을 가짐으로 f2를 구하면 답이 되겠다. 그래서 11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 그래프 없이 이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역시 그래프다. 계속 얘기하지. 그래프. 그래프 절대 잊지 말고 절대 꼭 그리고. 자, 이제 153번 가볼 텐데, 이 문제 별표. 이 문제 어려워. 근데 이 문제 자주 나오거든, 시험에. 그래서 중요해. 어려운데 중요해. 자, 선생님 설명해볼게. 이 문제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아. 이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데, 일단 최고차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야. 그러면 k가 되겠지. 자, 이제 대칭축 k라는 거 알겠어.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는 제한된 범위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이제 2보다 큰 범위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과연 2가 어딨냐는 거지.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럼 2가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어. 왼쪽에 있을 경우에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형태지. 만약에 2가 오른쪽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런 형태지. 이런 형태란 말이야. 아까랑 비교해보면 이런 그래프일 땐 여기가 최대고 이런 그래프일 때 여기가 최대인 거지. 즉 최대값이 변한다고. 얘는 여기서부터 2였거든. 2에서 최대값인 거고 얘는 2가 아니었어. K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K에서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딱 직면하자마자 자, 아까 이 상황에서 2를 여기다 그을지 모르겠으니까 둘 다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이제 1번이 들어가는 거지. 자, 일단 위로 볼록하면서 대칭축이 x는 k인 2차 함수를 그려놓고 2가 이 왼쪽에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 지금 2가 k보다 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그래서 1번은 2가 k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그때는 그게 여기 있는 거고,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최대값은 x가 k일 때지. 그래서 이 식을 내가 fx라고 하면 fk가 9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제곱이 9니까 k제곱은 9고 k는 풀마 3이 되겠지. 근데 아까 k가 뭐라고 했어? 2보다 크다고 했지. 그럼 2보다 커야 되니까 k는 3이 답이 되겠지. 자, 이번엔 두 번째. 위로 볼록하고 대칭축은 k인데 이번엔 2를 오른쪽에 그려봐야겠지. 그러면 결국엔 k가 2보단 작은 거지. 그것이 여기 있지. 거꾸로 있네. 아까 한 게 k가 2보다 클 때고 지금 하는 게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밑에 거지. 자, 뭐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랑 선생님풀이랑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왜 이렇게 2를 2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눴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고, 이때는 최대값이 바로 F2가 되겠지. 그래서 F2가 9라는 거고, X에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K가 9니까 K값이 4분의 13이 나오겠지. 이 4분의 13은 2보다 작아야 되는데 2보다 작아 안 작아? 안 작지?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없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K는 3이 정답인 거야. 자, 이 문제 어렵거든. 연습 많이 해보자고. 해보라. 복습도 많이 하고. 자, 154번 또 한번 풀어볼게. 일단 최대치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최고창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거야. 그리고 대칭축을 체크해보면 대칭축은 x는 k가 되는데 2보다 큰 범위를 그려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2를 여기다 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른쪽에 그릴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두 번 그림을 그리게 되겠고, 이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중에 제일 작은 건 x가 k일 때, 그래서 이 식을 내가 fx라고 하면 결국에는 fk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고, fk는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이 마이너스 16인 거고, 그럼 k제곱은 16이니까 k가 풀마사가 나오겠지. 네, 지금 푼 거는 k가 2보다 어떨 때야? 클 때를 푼 거지. 그래서 k는 4가 답이 되겠고, 2번은 k가 2보다 작을 때를 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fx는 이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고, 얘는 f2가 최소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6이 돼야겠고, 그럼 f2는 계산해보면 4 빼기 4k, 이것이 마이너스 16이니까 4k는 20이다. k는 5가 되겠지. 근데 2보다 작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답은 4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범위에서 지금 2일 때는 안 있지. 2일 때는 둘 중에 아무 때나 상관없어. 답이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다 붙여서 그냥 계산이 되고, 여기다 붙여서 계산이 상관이 없어. 둘 다 붙여서 상관이 없어. 굳이 2일 때 따로 풀 필요는 없어. 개념 체크 155번.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해라? 그래프 그려라. 알겠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양한 2차식의 최대치수를 이제 묻는 문제거든.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자. 156번. 실수 xy에 대해서, 요새 중요한 말이야.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실수는 성질이 있는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지?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꼴로 바꿔보자고. 자, 그러면 이 x 빼기 3의 제곱은
x가 실수니까 0보다 커나 같을 것이고 y 플러스 2의 제곱도 0보다 커나 같을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엔 이 두 개의 값은 전체 값을 키우는데 이용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싶어? 취소가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커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면 이 두 개 가장 작아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제일 작을 때가 얼마일 때야? 바로 0일 때가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둘 다 0이 되니까 뭐만 남겠어? 6만 남겠지. 마이너스 6. 그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158번. 아, 여기도 역시 중요해. 그리고 조금 어려워. 자, 연습 잘해보자. 선생님 설명 잘해줄게. 다음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걸 만약 전개를 해버리면 4차식이 생기지. 그러면 4차 함수란 말이야. 4차 함수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절대 전개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공통인 부분을 치환할 거거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해 보자고. 문제집에서는 더하기 3까지 치환했는데 우리는 여기 x제곱 빼기 2x까지만 치환해 보자. 둘을 비교하면 니네가 연습해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이 되겠고, 식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t 제곱 빼기 4t 빼기 8이 되겠다. 이때 t는 x제곱 빼기 2x였던 거지.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의 범위가 발생해. 무슨 얘기냐? x는 실수 전체 다진단 말이야. 근데 t는 실수 전체가 안 돼. 너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t값 이거 마이너스 100 절대 안 나와. 그런 일이 발생되거든. 그래, 그러면은 실수 전체가 아니면 뭔데? 이게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야. 과연 그럼 t의 범위는 뭔데? 이게 되게 궁금하지.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는 처음이니까 완전적으로 해줄게. 이 식을 정리해보면 t는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바뀌겠지.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1을 꼭점을 하는 그래프가 되겠지. 즉 t값은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즉 t는 무조건 빼기 1보단 크거나 같아야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요게 바로 t의 범위인 거야. 그래서 이걸 여기 옆에다가 다시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y는 마이너스 t제곱 빼기 4t 빼기 8을 풀 텐데 t가 빼기 1보다 큰 범위에서만 풀라는 거지. 자, 이제 마무리 해보자고. 그럼 얘는 다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빼기 1보다 큰 범위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만 그려질 거라고.
즉 빼기 1일 때가 최대가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t가 빼기 1일 때 t에다 빼기를 대입해보면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빈칸하고는 선생님 풀이라는 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맞진 않아. 그래서 답은 똑같지. 이 맨 마지막 답은 똑같아. 그래서 너네가 이 두 개 풀이 각각 비교하면서 연습을 해보라고. 자, 이번엔 159번. 159번은 이 문제집처럼 해볼게. 이번에는 얘를 t로 치환해보자. 얘를 t로 치환하면 좋은 점이 전개할 때 좀 간단하게 좋은 점이야. 그 얘는 뭐야? t 빼기 3이 되겠지. 그러면 y는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게 같은 그 겹치는 부분을 취한다는 느낌이 좀 덜 들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는 x제곱 빼기 6x를 취한한 거고 계산의 편의성은 얘를 t로 취한하는 게 큰 차이도 없지. 뭐 약간은 좀 더 쉬운가. 그래서 이제 문제집에서는 요걸 t로 취한했던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걸 t로 취한하면 너네가 공통 부분을 t로 취한다는 개념을 잡는 게 조금 어설플까봐 어려울까봐 그래서 선생님은 이 x제곱 빼기 6x를 t로 취한한 걸 보였던 거고 이번에는 전체를 t로 취한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그 다음부터 풀이 똑같아. 이제 t의 범위를 찾을 거야. t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3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고 대칭축은 3이니까 x에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겠다.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t의 범위는 빼기 6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생기는 거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빼기 6보다 작은 건 절대 안 나와. 오케이? 자, 이제 새로운 2차 함수 문제 다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근데 빼기 6보다 큰 범위 구하라고 했으니까 빼기 6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러면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t에 빼기 대입해보면 빼기 15가 나오겠다. 알겠어. 자, 이제 또 다른 유형도 해보자. 여긴 각각 유형들 문제풀이 연습하는 거야. 다음 주어진 식의 최소 구하라고 했지. 네, 지금 이 주어진 식이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지. 이 식에서 y로 정리해보면 1 빼기 2x고 얘를 내가 이 y에다가 대입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1 빼기 2x의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5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해서 미지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네모라고 하면 우리는 네모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네모는 어떤 값의 영향을 받아? x값의 영향을 받지. 그래서
네모를 내가 잠깐 t라고 놓으면 결국엔 t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그때 걔는 x에 대한 영향을 받으니까 마치 2차 함수랑 똑같은 풀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2차 함수처럼 풀면 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 구해보면 x는 5분의 2가 되겠고, 5분의 1을 x에 대입해보면 그때 t값 나오겠지. 그 t값이 최소값이 되겠다, 그런 거야. 자, 161번. 얘는 160번하고 비슷한데 이 문제가 어려워. 얘는 어려워. 그래서 실수 포인트가 있거든. 한번 연습해보자. 지금 이 식의 최소 구하라고 했지. 그럼 미지수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미지수가 2개니까 미지수 개수를 줄이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지수 개수 줄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하겠지. 그래서 이 식을 y제곱 정리를 해서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이 미지수 개수가 이렇게 줄어들겠지. 근데 대입하려고 봤는데 이 y제곱이 특징이 있다는 거야. 어떤 특징이 있냐? 얘가 지금 실수거든. 그러면 지금 y제곱이라는 식이 이건데 y가 실수란 말이야. 그럼 y제곱은 0부터 뜨겠어. 항상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요 범위가 생기는 게 이게 어렵다고. 요거를 잊으면 안 돼. 생각을 해내야 돼, 너네가. 알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등식이 생기겠고, 얘를 정리해주면 x제곱이 4 이하다, x가 마이너스 2하고 2 이하다, 이렇게 범위가 구해지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한문자로 정리된 이 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이 식에 x는 빼기 2 이상 2 이하라는 이 범위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지. 요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y가 실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거든. 문제 안 나와 있어. 오케이? 찾아내야 돼.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이제부터 쉽지.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대칭축은 x는 1이니까 빼기 2부터 2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고, 최대값은 x가 1일 때 x 1 대입해보면 12가 나오겠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x 1 대입해보면 10이네.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이 되겠다. 알겠어? 자, 개연제곱 162번은 이건 할 필요 없어. 문제를 풀면서 다 했고, 자, 이제 마지막 2차 함수의 최소치수 활용 나왔다. 활용은 식 세워서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식이 잘 세워지면 문제 풀면 되겠고, 식이 안 세워지면 질문을 해야겠지. 따로 어떤 개념 정리는 없어. 자, 그래도 166번 요거 하나 해볼게. 이 문제가 학생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 그래서 해볼 텐데, 자, 형철이는 놀이공원의 지면으로부터 폭죽을 쏘아 올리는데 폭죽을 쏘고 나서 10초 후에 폭죽의 높이는 이거다 라고 했어. 이 말만 중요해. 10초 후에 폭죽의 높이는 이거다.
근데 쏘고 난 후 3초가 지나면 폭죽이 터진다고 했을 때 이 폭죽은 최대 몇 미터까지 올라가겠는가 라고 했어. 자, 그러면 폭죽의 높이를 내가 h라고 하면 지금 h는 마이너스 20t 제곱 더하기 80t인 거지. 됐어? 여기 폭죽의 높이. 그럼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t 값에 따라서 h가 변할 건데 얘를 t가 2차 함수로 보면 지금 대칭축은 2란 말이야. 즉 2초일 때 폭죽은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오겠다는 거지. h가 제일 큰 값. 그래서 h의 최대값, 즉 폭죽의 최대 높이지. 얘는 t2를 대입하니까 80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80m까지 올라간다. 그런 문제야. 오케이? 자, 개념 체크 169번. 뭐 채울 필요는 없어.